이제 그 두 번째 순서로 지금 이재명 지지율이요. 60%막 오르내리고 있는데 앞으로 저는 지지율이 폭락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관세 문제 하나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그 인사 참사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일단 인사를 이게 누가 하느냐. 실제 그 총무비서관, 김현지, 만사, 현통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정진상이도 좀 역할한다는 말이 있고요. 하여튼 성남 라인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 인사를 이렇게 그 소수 성남 라인이 하는 게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당연히 문제가 많죠. 인사라는 게 인사가 만사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도 있듯이 사실은 대통령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인사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은 인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는 건데, 근데 이번 장관 인사청문회 우리가 봤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첫 번째는 능력 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인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니 기본적으로 그 김민석부터 예산도 그리고 국가 부채 비율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총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비록 낭만은 했지만 이진숙 교육부 장관 같은 게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나이스도 모르고 또 초중고 법정 교육일수 190일도 모르는 사람들이 장관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현역 의원들이 지금 내각제도 아닌데 너무 많아요. 장관만 하더라도 9명이죠. 그 다음에 장관급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국세청장이라든지 또 그 지방위원회 김경수라든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장관들이 많다는 것이 곧 무식하고 무능하고 부적합하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 굉장히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했던 그런 친분관계 때문에 정치적 중립, 경찰 지휘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윤호중이가 됐어요. 그 다음에 정성호가 법무부 장관 됐는데 이거야말로 정치 편향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자, 또 두 번째는 굉장히 이번에 도덕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드러났었죠. 비록 떨어졌지만 낙마했지만 강선우 같은 이런 어떤 갑질 문제 또 이해 충돌형이 너무 많아요. 정은경이라든지 또 태양광 관련한 이런 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국가 간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통일부 장관 정동영 같은 경우는 주적을 북한이 할 수 없다. 또 고용부 장관 같은 경우도 아니 천안함 이런 데는 한 번도 추모 안 갔으면서 김정일 위원장 사망 때는 거기 막 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국가 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즉 이런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결국은 인사풀이 너무 협소하고 그게 결국은 이재명 본인의 마음에 들고 자기한테 이렇게 좀 치켜주고 뭐 입을 덮어주고 이런 사람들만 하려고 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심부름을 성남 라인이 성남 시에 있는 김현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이런 인사 참사가 벌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제가 이게 그 뉴스를 보니까 북한의 김정은이가 우리나라 장관들을 비웃듯이 군부대를 가가지고요. 군대에서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주적 개념을 확실하게 정립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근데 보니까 그나마 주적이라고 한 거는 안규백 정도고요. 안규백 좀 더 안 물어보고 정동영, 그 다음에 권오월, 그 다음에 이종석 국정원장 있죠. 이분들도 주적이 누구냐 하니까 북한이라고 말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김정은은 주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 우리하고 적대적 두 국가다. 이제 통일 없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주적도 못하는 이 사람들이 장관짝이 있습니까? 지금 홍길동의 후예가 많은 것 같아요. 아버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번 이재명 정권 장관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아니 주적이 뭡니까? 가장 위협적인 적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어디죠? 그리고 적은 누구죠? 북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주적인 북한이라 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민주당이나 좌파들 물어보면은 또 재밌는 답변이 아니 그거는 뭐 국방부 장관만 주적이라고 하면 되지 왜 다른 사람들까지도 주적을 그렇게 북한이라고 해야 되냐 뭐 그런 어떤 생각의 다양성은 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국방부 장관만 국가 안보에 책임이 있는 겁니까?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다른 장관들은 국가 안보에 책임이 없는 겁니까? 같은 국무위원으로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통일부 장관도 같은 국무위원으로서 국가 안보의 가장 중요한 최종 결정권에 같이
의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무위원들이 주적이라 못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저는 참 걱정스러운 게 이재명 정권이 딱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 대북 전단도 금지시켰죠. 예. 확성기도 금지시켰죠. 그 다음에 50년 이상 했던 대북 라디오 방송도 국정원에서 운영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예. 대북 라디오 방송이 어떤 겁니까? 제가 과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탈북자들과 간담회도 많이 했는데 탈북하신 분들 중에 이 대북 라디오 방송을 듣고 북한의 실상의 어떤 실체 문제 또 남한의 실상을 알고 탈북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대북 라디오 방송을 한마디 하면은 크게 보면 KBS에서 운영하는 거, 또 그 다음에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거, 또 국정원에서 운영하는 건데 국정원에서 운영하는 게 가장 크거든요. 그리고 중파, 단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뭐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미국도 운영하는 게 있고 일본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예를 들면 VOA라든지 자유아시아 방송 이런 것들이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없어졌어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그것도 가장 중요한 국정원에서 운영하는 대북 라디오 방송이 없었다? 이 대북 라디오 방송은요, DJ 때나 노무현 정부 때도 계속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종석이 이걸 없애버렸어요. 저는 이거야말로 가장 김정은이가 기뻐하는 그런 어떤 조치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정말 김정은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북한 인민들의 가장 중요한 알 권리, 정보를 주지 않는 이런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어차피 국방 이야기 나왔으니까 안규백 장관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 방위 출신인데요. 방위가 그때 14개월인데 8개월 이상 근무를 더 했어요. 근데 그 영창 갔다 온 건지 뭔지 병적 기록을 안 내놨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의혹이 있고 더 중요한 게 그 안규백이가 임성근 사단장 있잖아요. 거기 그날 고등학교 후배 모양인데 14분간 통화를 했다.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압수수색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우리 이영훈 목사나 김장한 목사님은 압수수색하고 따라서 저는 안규백이가 특검에서 어렵게 임성근 구명로비 압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병적 기록 내가지고 왜 방위를 8개월 더 근무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아니, 안규백이가 정말 국가를 위해서 본인은 14개월만 근무하면 되는데 22개월까지 근무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국방부 장관이 방위병이기 때문에도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은 소위 말해서 군정과 군령을 다 합니다. 즉, 군에 관련된 어떤 병참이라든지 이런 어떤 군정도 해야 되지만 군령, 작전 어떤 그런 것도 국방부 장관이 미국하고는 다르게 최종 어떤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NSC의 국가안보보장회의에 합참의장 못 들어가고 국방부 장관이 들어가거든요. 예. 국방부 장관이 전체적인 어떤 작전 어떤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제가 방위병이라고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과연 방위병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방위병 출신이기 때문에도 문제가 되지만 아니 국방부 장관이 돼가지고 어떻게 병적 증명서도 제출 못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참 저는 가슴이 아픈 게 한 2년 전쯤에 최혜병이 예천에 당시에 그 수색을 하기 위해서 사망했는데 저는 포항 당시에 이제 영재식 때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당의 의원들이 21대 때 한 11명인가 12명 참여를 했는데 그때 민주당은요, 지금은 이제 소방관 출신의 오 의원만 딱 한 사람만 갔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은 최혜병 관련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임성근 사단장 문제가 나오니까 그걸 이제 물고 늘어지면서 지금 특검까지도 연결돼 있는데, 아니, 기본적으로 저는 최혜병 특검이 참 우스운 게 뭐냐면은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때문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임성근 사단장이 이 로비로 인해서 잘못된 법이 적용돼서 그런다 몰라도 지금 그 해병 어떤 수사단장을 했던 이 박정훈 대령이 본인이 바뀐 어떤 법, 즉 사망이라든지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인이 수사를 못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 경찰로 가야 되는데 예. 그것을 합참과 당시에 국방부가
수사권을 넘기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이제 특검이 벌어진 것도 우스운데 그것이 지금 현재 전화 한 통을 누구한테 했니 하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압수수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영훈 목사님이라든지 김장한 목사도 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규백에는 그 전화를 했는데 안규백만 그 압수수색에서 빠지는 겁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사를 하다가 이렇게 불공평하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떤 정권에서 있던 정치 보복이다, 과잉 수사다 이렇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 특히 최근에 보면은 김용대 드론사령관이라든지 김계한 해병사령관이라든지 무리한 어떤 구속영장이 계속해서 기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각이 된 것에 대해서 또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민주당에서는 또 뭐 이런 어떤 특별 어떤 재판부를 또 마련하자 하는 겁니다. 네. 지금 민주당 이재명 정권이 들어와서 우리 법치주의의 기초부터 지금 현재 흔들고 있고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기초를 굉장히 조금 흔들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그 다음 낙마 순서 중에 인사혁신처장 있잖아요. 네. 최동석. 네. 야, 이자는 게 그 박원순 시장 그 피해 여성이요. 꽃뱀인 것처럼 가해자 피해자 받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재명은 하늘이 내린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둘이는. 근데 문재인이가 우리나라 모든 문제 원인이고. 모든 고통의 원인이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임종석, 우상호, 그 다음에 비서실장 강훈식 완전히 다 무시하고 조국이도 능력 없고, 이스빌리티. 근데 어빌리티는 없고 이런 식으로 이게 완전히 좌파 진영을 두 조각 내고 있잖아요. 거기에 윤건영 의원도 많이 분노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게 최동석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진짜 최동석이라는 사람이 한국은행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근무했다고 아닙니까? 예. 근데 그분의 지금 현재 어떤 유튜브 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발언들을 보면 어떻게 한국은행에서 근무를 했을지도 좀 의심스러운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우리한테는 별로 나쁠 게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최동석이가 이제 인사처장이 되면서 많은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니 왜 이런 사람을 인사처장으로 하느냐.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인사는 코드 인사다 이야기했잖아요. 코드 인사다. 아니 이제 이렇게 되면 이재명 정권에서 하는 모든 인사는 결국은 코드 인사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된 것이고 그 사람 폭넓게 쓰고 또 우파 인사도 쓰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쇼인 것이 이제 완전히 이제 세상에 이제 드러나게끔 이제 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친문들에 대한 어떤 비판을 아주 원색적으로 어떻게 그런 말을 생각해낼 수 있나 할 정도의 어떤 말도 아주 막말을 막 지금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김어준보다도 더 심한 말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 그런 어떤 말들이 친문들에게는 굉장히 큰 분노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좌파 진영을 두 동강, 세 동강 내는 큰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은 인사는 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결국은 본인에게 용비어 첨가를 한 사람은 결국은 쓰는구나 뭐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인사와 관련해서 강선우 있잖아요. 네. 여가부 장관이 사퇴는 했는데 문제는 이게 박찬대가 사퇴 요구하고 17분 뒤에 사퇴를 했고요. 이렇게 정청래는 뭐 피를 같이 맞아줘야 된다 이러면서 옹호를 했거든요. 이게 혹시 이재명이가 이제 그 전당대회에서 좀 박찬대를 은근히 미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강선우가 지금 자진 사퇴하는 형식이라고 하지만 절대 자진 사퇴가 아닙니다.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내가 만약에 이제 낙마를 하게 되면 장관은 물론이고 이제 정치 생명도 끝이다 하고 하면서 굉장히 여러의 뭐 구명 어떤 로비 운동을 엄청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은 자진 사퇴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민주당이라든지 대통령실부터 굉장히 많은 압박을 이제 받았다고 이제 보여지고 그렇게 이제 자진 사퇴를 이제 하기 전에 지금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지금 나와 있는 정청래와 박찬대는 그게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든지 아니면 대통령실이라든지 아마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청래는 그것을 이제 페이스북에 나타내지 않은데
박찬되는 것을 나타냈단 말이죠. 결국 이제 나타난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가만히 있으면 지금 현재 상태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라도 좀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인사에 대한 부담, 즉 강선우가 낙마돼야 되는데 낙마되지 않은 이런 과정에 자기가 나름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했던 부담을 좀 덜고 또 명심은 나에게 있다 이런 것을 좀 대내외 좀 가시하기 위해서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정청래는 전혀 반대 이제 움직임을 보고 있는데 과연 이제 명심은 나에게 있다 그리고 이재명 인사 부담을 덜려고 했던 박찬대한테 그것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리고 정청래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지하고 같이 가겠다고 한 정청래한테 좀 더 많이 이제 표가 몰릴 거냐 하는 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이거 앞으로 인사 참사 계속되니까 한번 지켜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국민의힘 전당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